복싱하는 손해사정사 박간영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출첵하신 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운이랑 거맨님, 사자님, MS3166님, 검짜님, 지니75, 빠요님, 남현님, 알체미스트킴 이렇게 출첵하셨고, 저번 28일 날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많이 출첵을 하셨네. 파추분이, 공반원님, 지니75님, MS316님, 검장님, 나무님, 로미암님, 알체미스트 김님,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출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도 이제 자유 게시판 보면, 수다방을 딱 보면, 요거는 제가 대답할 적은 아니고, 자, 안녕하세요. 병원에 근무하면서 손해사정사 1차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개정된 1차 교재 언제, 혹시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22년 1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게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 저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반갑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면 도움되는 게 많아요. 2차 같은 경우 1차는 거의 없는데 2차 같은 경우는 의학 같은 거, 재산보험 같은 거, 자동차 보험, 산재, 근재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세요. 1차 빨리 취득해가지고 합격하셔가지고 2차 빨리 오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요거는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그쵸? 일정이 궁금합니다. 이거 했죠? 이제 됐고, 질문하기를 보면 2차 시험 문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문댕님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차 객관식 40문제 40분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2차 주관식 몇 문제 몇 분인가요? 영상 항상 감사하죠. 저도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일단 1차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리면 1교시에 40분에서 80분을 계약법, 어법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1교시에 어법하고 계약법 해서 80분 동안 보는 거고, 2교시에는 손사 이론해서 40분 동안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고, 거기서 만약 합격하시면 그 해, 같은 해 2차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2차 치를 자격을 줍니다. 그럼 2번 볼 수 있는 거예요. 1차 붙으면.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주관식, 약술 문제랑 사례 문제인데, 의학 같은 경우는 다 약술입니다. 약술. 우리 질병하고 상해 파트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상해 파트에서 한 7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상해만 확실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해는 정해져 있어요. 범위가. 그럼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질병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뭐 의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정형외과 시험, 신경외과 거기까지.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마치겠다는 거는 조금,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손사로서 알아야 되는 질병까지만 몇 가지만 하는 거고, 상해는 완벽하게 공부하셔서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술은 거의 7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정도 한 10문제?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대략 그 정도 나옵니다. 약술로. 그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사례가 한 2문제, 3문제 나오고, 약술이 2-3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자동차 보험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책임근제도 사례 문제가 계산 문제거든요. 2문제, 3문제가 계산 문제. 너무 이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제가 거의 가르쳐 드려요. 사례 문제 이런 거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이렇게 푸세요 하면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어떤 사례 문제도 다 틀에 박혀 있어요. 이렇게 문항이 나오는 경향이 다 똑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약술은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례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게 약술이라고 생각하시고, 간혹 한두 문제, 올해 같은 경우도 한두 문제 재보험에서 나왔지? 그거 틀리면 돼요. 10점 틀려야 90점이잖아요. 올해 57점인가? 그게 이제 평균이었어요. 올해. 원래는 50대 초반이었는데 요새는 평균이 좀 올라가고 그러네요. 일단 그리고 재산보험 같은 경우도 앞에 표준보험 약관이 해가지고 10점, 20점, 올해 한 20점 정도 나왔고, 마찬가지로 작년 평소와 마찬가지로 후유장애 한 문제, 실손, 변경된 착한 실손에서 4세대 실손에서 한 문제 계산 문제 하나하나에서 2문제씩 하나하나 2문제 나왔고, 약술 문제 나왔고요. 됐죠?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원래 2문제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하나뿐이 안 나왔죠. 계산 오로지 사례 문제, 사례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약간 계산 문제 비슷한 거. 그리고 약술도 올해 나온 게, 그러니까 사례를 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거 나왔잖아요. 위자료 나왔잖아요. 위자료 거의 대부분 다 맞췄을 거예요. 왜냐? 사례 문제 풀기 위해서 위자료 알아야 되거든. 공부하거든요. 그거 썼어도 충분히 점수 나왔고, 뭐 나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아, 그리고 보험자 대위. 그거는 너무 쉽다. 솔직히, 그거는. 1차에서도 하고, 2차에서도 하고, 다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시간은 한 문제, 어법이 아니죠. 갑자기. 자, 의학, 책임근제, 자동차 보면서 90분 동안 봅니다. 90분. 원래는 100분이었는데 90분 동안 한 과목당. 그러니까 9시, 8시 반에 시작은 아니고 8시 반까지 가시면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감독관이 들어와서 시험지 나눠주고 확인하고 수험표 확인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9시부터 의학부터 하는데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고 3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리고 1시간 점심시간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90분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실적으로 반 이상이 의학 끝나면 집에 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여러분 어차피 돈 내고 갔잖아요. 그럼 끝까지 시험 문제 한번 보시고 제가 커요. 그러니까 올해 꼭 합격하신 분 말고 그냥 경험삼아 보겠다 하시는 분도 그냥 가서 앉아 계세요. 네 과목 다 시험 보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쓰는 연습 그리고 그 분위기 현장 분위기 같은 거 왜냐하면 처음 공부하시면 시험 보러 가시면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여기 그리고 거기가 긴장이 엄청 됩니다. 긴장이 엄청 되고 내가 아는 문제도 틀리고 시험 끝나고 책 보면 이거였구나 막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이상 어려운 단어로 쓰고 한자로 쓰고 막 그래요.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데 수동적인 운동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맨날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그냥 강직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수동적인 운동과 능동적인 운동의 차이가 나는 걸 쓰시오. 강직스레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유식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 익숙해지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렇게 됐고 됐죠? 이제 또 있나? 보시면 되고 기출문 따로 보니 동영상 없나요? 자동차 소액 오랜만에 오셨네 소학행님. 자동차 보험 기출문제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있고 답안은 유튜브에 있다고 해서 유튜브를 봐도 정확하게 기출문제 따로 해설로 없죠. 동영상을 안 보인 것 같아요. 37회 책은 기출문제 해설해 놓은 부분은 따로 없는 건지요. 제가 못 찾은 걸까요? 2차 과목마다 기출문제 해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일단 기본 강의 때 기출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 그 수험서에 들어가면 2차 사례 문제는 다 있고 약술 문제는 제가 언제 나왔다 옆에 글 써놨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안 쓴 거는 공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80%는 풀 수 있어요. 50%는 그 전에 나왔던 거. 루틴으로 나오는 거고 30%는 응용에서 나오고 나머지 20%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풀지 말고 그냥 가야 되는데 답안지를 넣으면 그거에 너무 헤매세요. 그거에 너무 20%에 너무 목숨 걸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를 안 해서 답안지 따로 안 했고 꼭 풀어야 되는 것은 제가 기본 강의 때 수험서에 다 놓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기존에 만약에 기출문제 이런 거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인스나 딴 데 있잖아요. 이패스 같은 데 가면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대신에 제가 한번 언급한 거는 이렇게 푸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제가 언급하지 않았다. 그건 넘어가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빼놓은 거니까. 그죠? 그리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은. 따로. 그럼 합격한 다음에 학술로, 논문으로 쓰시면 돼요. 이게 맞다, 안 맞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되니까, 제가 하시는 것만, 시킨 것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것만 하세요. 그럼 요것만 하십시오. 그거 하기에도 바빠요. 지금 바빠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제가 짜내고 압축해도 이제 이 정도인데, 그걸 풀어놔봐요. 여러분, 10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된다. 그쵸? 오랜만이네, 소학행님. 요분. 올해는 꼭 붙으셔야 되는데. 붙으십니다. 요분은 꼭 붙으십니다. 자, 다음. 보험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 차이가 뭔가요? 했는데, 역시, 빠용님. 알체미스트 김님.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1차적인 얘기만 할게요. 2차에서는 약간 틀린데, 1차 기준으로만 이렇게 계약법 기준으로 하면,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 하면, 얘 친구들만 보면 돼요. 보험 기간, 책임 기간,
그렇죠? 담보기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보기간. 똑같은 얘기가 보험기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사고가 나면은 돈 줄 수 있는 거, 보험금을 줄 수 있는 기간, 그걸 보험기간이라 하는 거고, 보험 계약 기간은 그냥 실적으로 내가 계약한 거예요. 지금 계약해서 청약과 승낙, 그렇죠? 1회 보험료 넣고 시작된 거예요. 보험 계약 기간은. 이해되죠? 그냥 보험 계약하고는 그냥 계약이 시작된 거고, 보험 기간은 내가 보험자가 책임지는 기간. 예를 들어 우선 암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암보험은 돈을 내자마자 바로 안 해주죠. 언제부터 해줘요? 90일 지난 다음 날부터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게 보험 기간, 책임 기간, 담보 기간, 부보 기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보험 계약 기간하고 보험 기간이 틀리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책임 근제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보험 기간하고 책임 기간이 약간 그거 나중에, 지금부터 머리 아파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자. 요거 하시면 요거 끝난 것 같은데? 요거는? 그쵸? 요거는 되셨습니다. 그러면 다 되셨죠? 네. 그 질문 좀 많이 올려주세요. 괜찮습니다. 보험계약법, 지금 손사이론 지금 중간 끝났거든요? 촬영 끝나고 아직, 이번 주에 올라가겠네, 강의가. 되게 어려워요, 손사이론. 압축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여러분, 이걸 다 이해했다?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올려주세요. 창피할 필요 없어요. 기초적인 거 상관없어요. 용어 같은 거, 이해 안 된다. 올려주세요. 보험이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거나 올려주세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